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자, 2025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대비해서 꼭 나옴 시리즈. 이제 세 번째죠.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했었어야 되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수목금으로 3일 연휴, 3일 연장 그죠. 오늘 내일 모레 3일 내내 합니다. 총 10회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 카페 일레키메드에 오셔서 글 쓰셔가지고 뭐 10회 말고 한 15회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항상 반영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기탄 없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대회에서 꼭 나오는 것만 지금 골라서 첫 번째부터 그죠? 첫 번째 뭐였어요? 변압기 용량. 두 번째는 조명 계산.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전선의 굵기예요. 전선의 굵기하고 이 전압 강화의 관계들 중에 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죠. 무조건 한 해 차에 한 개는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단상 이선식이에요. 단상 이선식. 뭐 직류 이선식은 시험에 거의 없고 단상 이선식은 어떻게 돼요? 1002에 대해서 이자 빠졌네. 1002에 대해서 35.6의 LI가 됩니다. L은 거리고요. I는 전류예요. 요게 전압 강화죠. 전압 강화. 요 전압 강화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상 삼선식의 경우에는 1200에 똑같이 30.8로만 바뀌죠. 그 다음에 단상 3선하고 삼상 4선이에요. 단상 3선하고 삼상 4선식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놓은 거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둘 다 중성선이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중성선이 있는 애들은 전압 강화 대상이 뭐다? 전선하고 대지간이에요. 전선. 어떨 때만요? 이 식을 쓸 때만요. 일반적인 전압 강화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일반적인 전압 강화는 무슨 전압 강화라고요? 선간 전압 강화인데 전선의 굵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쓰는 경우만 전선과 중성선, 즉 뭐예요? 단상 3선이면 A선, B선, X선이면 원칙은 여기가 110, 110, 여기가 220볼트면 원칙대로 하면 이거지만 이 공식을 쓸 때는 110볼트를 전압 강화의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그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선택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죠 문제풀이들도 상당히 쉬운 것도 있고 고난이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KEC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전압 강화예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은 3%, 기타 5%, 고압 이상은 6%, 조명 8%예요. 요거 괄호 놓기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괄호 놓기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3568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죠. 보통은 이 배전 설비의 길이가 100m를 넘지 않는데 100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압 강화는 뭐다? 미터당 0.005%를 증가시키는데 이 증가분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0.5%를 넘어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선의 규격이에요. 전선의 공칭 단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칭 단면적이 전선의 공칭 단면적이 뭐냐고 하는데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퀘어로 표현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피복을 씌웠어요. 내가 피복을 씌우면 전선의 단면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전선의 단면적, 공칭 단면적은 뭐야? 이 도체 굵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케이블을 쓰든 절연 전선 쓰든 뭐를 쓰든 이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뭐다? 도체의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단면적은 문제에서 2022년, 2023년 이후에는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1.5, 2.5, 4, 6, 10, 16, 25, 35, 그죠? 50, 70, 95까지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있는 문제는 그냥 하시면 되고 없는 문제는 뭐다? 암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그죠? 아주 좀 맥시멈 가면 여기까지는 좀 암기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부터 그죠? 암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요. 필수 문제 전기기사에 나왔던 문제죠. 분전반에서 25m 거리에 4kW 교류 단상 이선식이에요. 단상 이선식에
200V짜리 전열기를 했는데 전압 강화가 1%랍니다. 공친 단면적으로 해라 그랬어요. 자, 벌써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돌려볼게요. 자, 단상 이선시의 경우에는 1002분의 요 아까 2자 빠졌다 그랬죠? 1002분의 35.6의 LI가 됩니다.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단상 이선시의 경우에는요, 전선의 단면적은 1002분의 35.6의 LI가 됩니다. 자,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1000에다가요, 전압 강화가 1%래요. 200V 1%니까 사실은 200에 0.01 해도 되고 그냥 2V로 써도 뭐 틀리진 않죠.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5.6이에요. L이 거리는 25m라고 그랬고 I는 뭐야? 단상이면 P는 VI 코사인 세타 하면 되는데 역률은 없어요. 그랬더니 역률이 없네요. 그런데 전열기는 역률이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류는 V분의 P예요. 전열기는 앞으로 역률이 1이다. 안 주어줘도. 자, 얘는 200V에다가요 4kg짜리에 부하를 넣었어요. 4kg니까 4 곱하기 10의 3승. 그죠? 4000이 되니까. 그죠? 4000이 되니까 얼마예요? 20A가 됐다. 그럼 요거다 20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넣었더니 계산이 얼마 나왔다? 8.9 스퀘어가 나온 거예요. 자, 8.9 스퀘어가 나왔는데 이대로 답을 쓰면 오답이라는 거예요. 선정하라고 했어요. 계산해서 정하라고 그랬죠. 근데 1.5, 2.5, 4, 6, 10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 얼마예요? 10 스퀘어가 답이 됐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잘 확인하시고요. 요런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난이도상으로 보면 그냥 맞추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고민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고민을 선사하게 되는 문제. 3상 4선식 교류 380V 50kV의 부하가 배전설로 270m 떨어져 있어요. 벌써 뭐예요? 270m 100m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또 계산해 봐야 된다. 자, 허용 전압 강화를 계산하시고 케이블의 굵기를 해라. 근데 3상 4선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3상 4선식은 중성선이 있는 방식인데, 자, 3상 4선식은요 상전압이 얼마예요? 220V, 성간전압은 380V예요. 만약에 요게 110V면요 여기는 190V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 하는데 요거를 중성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첫째, 전압 강화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전압 강화는 제가 아까 다 뭐라고 설명했어요? 선간 전압 강화예요. 자, 여기에 걸려있는 선간 전압은 얼마다? 380V예요. 그러니까 380V의 전압 강화가 몇 %인지를 우리가 계산해서 넣어야 되지만 쭉 넣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기에서 케이블의 굵기를 전선의 굵기를 계산할 때는 1002분의 17.8의 LI를 할 때 이 2의 전압은 어느 걸 넣어야 돼요? 얘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중성선과 전압선 사이. 그래서 여기서는 220을 넣어야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2%가 나올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전압 강화를 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죠 270m나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100m까지는 괜찮은데 270m니까요. 지금 100m까지는 괜찮으니까 얼마 초과된 거예요? 170m 초과가 된 거예요. 자, 170m 초과가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산해 보자. 자, 170m에 대해서는 미터당 얼마? 0.005%예요. 0.005%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랬더니 0.85%가 나왔으니까 이걸 적용하고 싶었지만 0.5%를 넘지 말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0.5%를 추가해 주는데 문제에서는 저압이죠 지금. 자, 왜 저압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교류 3상 380V니까 380V는 저압이죠. 그러면 저압인데 여기 어디에 그저 뭐라고 있어요? 조명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보다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가 맞는데 조명 5% 전압 강화가 5% 해야 되는데 거리가 100m를 넘어갔기 때문에 0.5%를 추가해 주니까 전압 강화는 전체 5.5%를 앞으로 적용하겠다. 이 내용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 허용 전압 강화예요. 허용 전압 강화는 제가 성간 전압 강화로 해서 380에다가 5.5니까요. 0.55. 그죠? 그래서 5.5% 0.05를 하니까 전압 강화가 20.9V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굵기를 선정할 때는 1002분의 17.8의 LI인데 1002에다가 이 전압 강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20V에다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그냥 전압 강화만 계산해라. 그럼 이렇게 계산하지만 요거는 그죠? 요 계산이 다르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17.8에요. 거리는 270m였고요. 전류 구해볼게요. 교류 3상 50kV예요. 자, 3상은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일 텐데 얘가 kVA니까 역류는 1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전류를 구해보면 루트 3 V분의 P 해서 계산하시면 루트 3 곱하기 380이에요. 모든 기준이 다 무슨 전압이다? 성간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50kVA 해보니까 요것이 얼마다? 75.97A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75.97을 했더니 그렇죠? 75.97을 했더니 30.17 스퀘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30.17 스퀘어 쓰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굵기를 계산하시오가 아니라 선정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된다. 문제 안 주어지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외워서. 자, 외워서 쓰는데 1.5, 2.5, 4, 6, 10, 16, 25, 35. 25, 35. 35 스퀘어가 답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죠? 잘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기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해결하시면 되는 일반적인 전압 강화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죠? 그렇지 않고 기사에 지금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중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여드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 번째 문제죠. 송전단 전압이 3,300이고 6kg고요. 똑같은 문제가 6,600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외우거나 해서는 곤란하다. 자, 삼성 동력부하의 전력 공급할 때 케이블의 허용 전류 범위 내에 전압 강화 10%가 되도록 하래요. 허용 전류도 있고 굵기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600kW의 역률이 0.9고요. 송전단 전압이 600kW는 뭐예요? 부하야, 부하. 부하의 전력 공급하니까 수전단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전압 강화가 10%래요. 자, 그러면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 넘어가서 델타의 요거는 VS 마이너스 VR이니까 델타 플러스 1의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이니까 수전단 전압은 델타 플러스 1분의 송전단 전압, 즉 0.1 플러스 1분의 6600 하니까요. 결국은 수전단 전압이 6000V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전단 전압을 구하는 그죠? 이거 3300이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6600짜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헷갈리는 거예요. 3300V죠. 그래서 3000V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요 내용은 지우고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나왔죠. 수전단 전압은 3000V예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자, 이때 이제 전류 구해봅시다. 삼상 전력은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를 했는데 부하 전력 수전단 전압이니까 전류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루트 3의 수전 전압의 코사인 세타의 수전 전력이에요. 자, 루트 3의 3000V에다가요. 역률은 0.9고요. 그 다음에 600kW가 된 겁니다. 자, 600kW까지 해서 계산했더니 128.3A예요. 자, 128.3A니까 128A니까 여기네요. 뭐 이거보다 120 그죠? 128인데 175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요걸로 보면 35스퀘어를 일단 선정을 한번 해놨는데 이것만 보고 안 되는 게
고유 저항도 있고요. 리액턴스를 무시한대요. 아,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네. 삼상의 전압 강화는 루트 3의 그죠?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했는데 리액턴스 조금 무시한대요.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저항은 루트 3의 i의 코사인 세타분의 2 하면 되는데, 자, 전압 강화가 얼마입니까? 3300이었는데 3000이 됐어요. 3300에서 3000이 된 거고, 루트 3에 전류는 금방 구했죠? 128.3A. 거기에다가 역률은 0.9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항을 구했더니 1.5ohm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1.5ohm까지 하고 나니까요, 이 문제는 거의 끝나가는 거죠. 자, 1.5ohm까지 하고 나니까 이 문제는 거의 끝나갔어요. 그런데 고유 저항이 나와 있어요. 고유 저항은 55분의 1이라 경동선이라는 거죠. 자, R은 로우 A분의 L인데 이 고유 저항이 잘 보세요. 5옴 스퀘어 퍼 미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저항이 5옴이고 이 길이가 미터일 고 얘가 단면적이 스퀘어일 때 값이라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그냥 구해보면 되겠네요. 로우의 R분의 L. 자, 고유 저항은 55분의 1이라고 그랬고 저항은 1.5ohm이라고 이미 문제에서 제가 구했죠. 자, 그 다음에 거리가 몇 미터예요? 6km. 아, 6000m가 돼야죠. 그죠?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72.73 스퀘어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항을 통해서 계산했더니 72.73이었고 95로 써야 되네요. 두 개 중에 어느 거 씁니까? 큰 걸로 답을 합니다. 따라서 전선의 굵기는 95 스퀘어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기사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 문제가 조금 더 산업기사보다 어렵다는 거는 이런 문제가 지금 별 4개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왜? 그냥 허용 전류를 구해도 되지만 저항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해봐라 이런 얘기 다시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그죠? 계산도 많고. 네 번째입니다. 분전만에서 30m 거리에 교류 2.5km에 교류 단상 220V예요. 아울렛을 설치해 전압 강화 2%입니다.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뭐예요? 아, 전선의 굵기 켈빈의 법칙.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허용 전류. 두 번째 기계적 강도. 세 번째 뭐예요? 전압 강하. 세 가지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허용 전류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되고. 450에 750V 일반용 단신 비닐 전원 전선은 NR이라고 부르는 전선이죠. 옥내용에 많이 쓰는 전선의 굵기를 계산해라. 전선의 굵기 단상이라 했으니까 자, 주목. 질문이 왔어요. 교수님, 단상이잖아요. 단상 2선인지 3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 기본적으로 단상은 단상 2선이에요. 3상은 그럼 뭐겠어? 3상 3선이에요. 단상 3선이나 3상 4선은 중성선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이한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단상이라 하면 아, 요거 단상 2선식이다라는 거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002에 35.6의 LI 자, 1000에다가요. 전압 강화 2%래요. 220에 2% 0.02. 자, 35.6이에요. 거리가 30m고요. 전류 또 구해봐야죠. 자, 전열용이라 그랬어요. 전열기 아까 역률 얼마나 했어요?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I는 그냥 V분의 P 하시면 되죠. 자, P가 얼마요? 2500W 2.5kW. 전압은 220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11.36 나왔다 이거죠. 그냥 얘를 그대로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근데 저는 이제 계산해서 넣었어요. 자, 11.36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냐? 2.76 스퀘어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이제 전격 외우죠. 1.5, 2.5, 4, 6, 10이니까 2.76이면 요거 넘어갔죠? 4 스퀘어를 답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그죠? 산업기사 쪽에서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그죠? 그냥 전선의 굵기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죠? 켈빈의 법칙도 좀 그죠? 알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분기회로의 전선의 굵기의 표준 단면적, 공칭 단면적으로 답을 하라 그랬어요.
공칭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계산을 하되 정확하게 구해서 넣어라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갔는데 여기 보니까 자, 전압강하 2V고요. 단상 이선식이래요. 그냥 일단 씁시다. 단상 이선식이니까 1002분의 35.6의 LI가 될 텐데 여기다 하나씩 넣어보면 되잖아요. 1000에다가요. 전압강하는 2V라 그랬고 35.6에다가요.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왜? 거리를 어디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는요. 잘 보세요. 전류는 I는 전압이 220이고요. V분의 P 해보니까 220분의 1100 하니까 얼마요? 5A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다 이런 얘기죠. 5A짜리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거 뭐야?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류는 5A짜리 6개다. 이게 됐습니까? 뭐 그냥 30A라고 써도 되고요. 뭐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여기가 전부 5A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부하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하 중심점은 어디냐?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I1, I2 전류가 여러 개 있으면 다 더하고 I1에 L1, I2에 L2에 다 더하면 된다 그랬는데 전류는 이 밑에 거는 더할 필요도 없죠. 5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가 다섯, 여섯. 그죠? 그 다음에 5A가 처음에 있을 때 거리가 몇 미터예요? 12미터네. 그 다음 5A는 몇 미터 돼? 6m 아니야. 이렇게 하나 됐으면 그 다음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냐 분전반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몇 미터예요? 18미터.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5A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예요. 그래서 다음 5A는 어떻습니까? 자, 12에다 66 하니까 24미터. 그 다음 5A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여기까지 오니까 얼마야? 그렇죠? 30A, 30미터. 그 다음 다시 5는 얼마예요? 여기까지 다시 오면 얼마입니까? 36m가 되겠죠. 다음 5는 42m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부하 중심점의 거리를 구하니까 27m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하 중심점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7을 넣으니까 자, 요 굵기가 얼마 나왔다? 14.42 스퀘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답으로 하면 안 되죠? 자, 1.5, 2.5, 4, 6, 10 그죠? 요 10은 벌써 넘어갔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6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1.5, 2.5, 4, 6 그죠? 요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안 외우시면 안 되죠? 그래서 10, 16, 25 이러니까 요거는 16 스퀘어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듯이 부하 중심점의 거리를 구해서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험 문제가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 게 가장 쉽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 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문제고, 그죠? 기회가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됩니다. 전선의 굵기 구하는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내가 맞을 게 많이 없는데 라고 느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또 풀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박경환님, 그죠? 전선의 굵기는 그죠? 선정 항상 한 문제씩은 나오죠. 기본적으로 나와요. 예, 그렇죠? 고장 계산 문제에서 구하는 과정에서 변압기 스펙상에 삼상전압과 단상전압이 주어져 있으면 단상으로 계산하나요? 삼상으로 계산하냐고 하는데 일단 전격전류 구할 때 어디 고장점이 삼상이냐 단상이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위에가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54, 삼상 154고 뒤에는 단상 55다 이러면 여기서 사고 나면 단상으로 계산할 거고요. 여기서 사고 나면 이거 위에니까 154로 계산할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웍스님은 ALTS는 뭐냐면 자동부하 전환계팩입니다. 얘는 뭐냐면 변전소 같은 데서 여러 개의 선로가 있는데 이 부하에 요렇게 다는 거죠. 이 선로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나 몰라서 예비 선로를 갖다 놨는데 이 선로를 하다가 이 선로가 고장이 나면 일로 절차한다. 이걸 ALTS라고 합니다. ATS는 뭐야? 예비 발전기하고 예비 발전기하고 그죠? 예비 발전기를 투입할 때 쓰는 게 ATS예요. 예. 이중전원 확보해서 주전원, 정전시, 예비전원 자동 전환한다. 아주 좋아요, 웍스님. 예. 자기약 20문제 그죠?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예. 최병철님 나 잡혀가 이러다가 우리 최병철님 같은 이런 분들이 보고만 한개랑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나 잡혀가요. 나 잡혀가. 하여튼 뭐 합격했다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근데 자칫하면 나 잡혀간다. 그죠? 자, 고맙습니다. 최병철님. 그죠? 최병철님 고맙고요. 진성님 가수가 오셨네. 그죠? 전기기사 기본수하고 공기업 기본수하고 내용과 문제가 상이합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문제가 기본소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전기기사 쪽은 전기기사에 많이 나온 문제일 거고요. 공기업 쪽은 어느 공기업이 출제되어 있는지 책 위에 다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준비하는 게 좋죠. 예. 예, 웍스님 그 임피던스 전압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지금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시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요구하시는 건 참 좋은데 변압기 2차 단락시켜 놓고요. 단락 전류가 1차 측 정지 전류하고 동일할 때 1차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죠? 그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뭐냐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락 시험했을 때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 분기회로 계산 시에 등기구의 전류가 주어지면 등수를 곱하고 분기회로 전류를 나눠서 계산.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분기회로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렇게 분기회로 수는 볼트 암페어의 전압 곱하기 분기회로 전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얘하고 지워버린 뭐야? 전체 전류 구한 다음에 분기회로 전류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등 한 개에 전류가 10A인데 등이 50등이면 요거 계산하면 500A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500A하고 분기회로 전류가 16이면 16으로 나눠버리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추석 이해요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액션 승구님 오랜만에 왔네. 액션 승구님. 예. 그래요. 공기업에 액션 승구님 취업했죠. 그죠? 제가 유튜브 할 때 매일 들어와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인데 기사도 다 따고 그죠? 공기업까지 취업했죠. 예. 액션 승구님 열심히 다니시고 혹시 문제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백이 필요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호흡작용이라는 건요. 내외 기압차에서 공기가 변압기 내로 공기가 흡입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절연 내력이 떨어지고 냉각 효과 감소하는 것까지 쓰시는 게 좋죠. 파이널 특강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파이널 특강 실기 다 올라가 있어요. 주석이 의원님. 예, 파이널 실기 다 올라가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우리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그 엔지니어 랩 담당자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 기사 준비 참 어렵습니다. 김상원 선생님 참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죠? 합격하셨고 그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요 62세면 예전에는 어르신이랬는데 이제는 청춘이에요. 62세는 청춘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라이브를 학원이 종로 3가에 있거든요. 어르신들 그죠? 엄청 많아요. 90 넘은 어르신들도 제 앞에 보냐 저보다 더 빨리 지나가요. 전철에서. 이제는요 우리 60둘 기사 준비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죠? 잘 안 외워지고요. 하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확인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실기 문제 풀 때 기능과 용도의 의도가 다른 거냐? 기능은요 어떤 역할을 하겠냐는 거고 용도는 어디다 사용하는 사용처라고 보시면 되죠. 예,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때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여기가 조상 설비예요. 조상 설비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플러스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조상 설비가 아니라 콘덴서가 달려 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퍼센트 임피던스죠. 그죠? 이현주님, 예,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3월 7일 올라갈 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중에는 올라가야지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그 라이브 하면서 엔지니어 관계자들도 좀 봐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안 올라갔으면 안 올라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올라갔으면 또 올라간 대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의 모든 실기 파이널과 단답을 전부 다 새로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 1월 달 말부터요. 지금 어제까지 다 해서 다 찍었습니다. 아주 쓰러질 것 같아요. 다 찍었습니다. 왜? 뭐 예전 강의예요.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새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좀 보시고요.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현주님 그죠? 답변이 됐나요? 그죠? 이현주님 답변이 됐나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답변이 되신 분들은 답변이 됐습니다라고 해야 내가 이제 더 이상 그죠? 다른 얘기 또 하죠. 웍스님 이거 전부 다 그죠? 여러분 우리 책에 있는 단답에 있는 그게 다 정답이에요. 예, 단답에 있는 지금 내용 그대로 계속 물어보고 계신데 그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단답에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추격하는 방법도 제가 그죠? 인터넷 유튜브에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하세요. 예, 뭐 이 단답 확인은 또 나중에 하시고요. 예. 선로 계산 문제를 할 때 페이저로 계산한 다음에 허수부를 무시한 답으로 써도 되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제일 그죠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자 다음은 몇 암페어인가 이랬는데 전류를 구했더니 전류를 쭈르륵 구했어요. 막 쭈르륵 구했더니 3 플러스 j4 암페어 이런 답은 없어요. 크기만 쓰는 거죠. 크기만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V1의 도트, V2의 도트, V3의 도트를 구해라. 이 도트를 쓴 거는 벡터를 구하라는 거예요. 크기하고 위상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요. 복소수로 쓰는 답안은 없습니다. 실기에서는. 이해됐죠? 우리 저기 누구야 또 그죠? 추석이에요님. 예, 그죠? 웍스님 예, 학교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할 때 질문 계속 하세요. 근데 그 단답은 그냥 맞춰보시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그죠? 저한테 딱 질문하시면 그건 제가 성심성의고 지난번에도 그죠? 제가 별육이 2차 측 개방하면 왜 그죠 안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필기 후루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후루꾸로 학교 가는 거 반성한다는데 반성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세요. 반성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한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빨리 붙어가지고 따가지고 어찌거나 경력 빨리 쌓아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됐죠? 제 말씀 그죠? 여러분들 그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기기사 붙었는데 저는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저한테 상담하세요. 예. 취업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라이브에서 자 전기기사 땄는데 취업하실 분 내가 얼만큼 얘기했어요. 취업하실 분. 그래서 결국 한 명이 지원해가지고 그 친구는 한전에서 하는 공사에 감리를 하는 대단히 큰 업체죠. 전기감리만 70명 이상 있는 업체에 취직시켜드렸잖아요. 왜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그죠? 맨날 그죠?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를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임피던스라는 게 회로에서 얘기하는 임피던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변압기에서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죠. 이현주님 변압기 용량 전선의 굵기 등 구하는 문제에 답을 전격으로 쓰지 않았을 때 틀리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채점 기준을 그죠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채점 기준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정하시오라고 돼 있는 거는 전격을 안 쓰면 틀린 겁니다. 됐죠? 자 여기 보세요. 규격폼의 굵기로 답하시오. 규격폼 안 쓰면 틀린 겁니다. 예.
그렇죠? 또 그죠? 여기는 규격폼이 나와 있죠, 문제? 예. 그다음 또 여기도 뭐예요? 전선의 케이블 굵기를 선정하시오. 안 하면 틀린 거고요. 선정 안 하면. 여기는 아예 공식 단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쓰면 틀린 겁니다. 됐죠? 우리 이현주님,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예. 이걸 혹시 뭐 저기 저 뭐죠? 그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봤더니 그냥 계산한 대로 쓰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론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직류회로에서는요. I는 R분의 V입니다. 그렇죠? 저항이에요. 저항은 뭐예요?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없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걸 오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전류분의 전압을 나타내는 거를 오음으로 표시한 거예요. 리액턴스도요. 전류분의 전압을 오음으로 나타낸 거고요. 임피던스도요. 전류분의 전압을 오음으로 나타낸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어요. 얘는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 나는 거죠. 얘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저항이 이거면요. 리액턴스는 얘죠. 위상차가 나니까. 얘들을 다 합친 이 값이 뭐다?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는 저항만 있어도 임피던스라 부를 수도 있고 리액턴스만 있어도 임피던스라 부를 수 있고 두 개 다 있어도 임피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모든 경우에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는 결론은 뭐다?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임피던스, 그죠? 임피던스는 항상 뭐다?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결국은 그죠? 뭐예요? 단락 전류 뭐예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그렇죠? 왜? 임피던스가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충전 전류 뭐예요? 리액턴스분의 전압. 즉 리액턴스 임피던스랑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론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전류를 구하려면 항상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구하는 이유는 전류분의 전압이 뭐니까? 임피던스니까. 그렇죠? 임피던스라는 말은 저항, 리액턴스 전체 다 포함한 값이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 이거 이제 질문 여기까지 했으면 그죠? 양산에서 서울 갔는데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도로 내려왔어요. 이제는요. 월수금에는 무조건 엔지니어랩 학원 종로 3가에 있는 학원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라이브를 5시부터 5시 반까지 하니까 사실은 끝나고 나서 저하고 면담하셔도 되고 미리 면담을 할 거면 학원으로 연락해서 저랑 면담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좀 일찍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앞선에 그죠? 전기단기나 자단기 있을 때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종로 3가에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습니다. 월수금이에요. 대신. 그죠? 화요일날 와 있는데 왜 없어? 근데 화요일날은 촬영을 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2025년도 쇠강의로 달라요. 쇠강의 다 찍어서 드렸어요. 필기 실기 다. 예. 근데 일부 그죠? 필기 중에 이론 중에 일부 그 예전 거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그거 쓰는 게 있는데 이번에 또 다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죠? 뭐 그런 얘기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로기는 무부하시에만 조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문제에서는 부하시에도 열고 닫는다. 자, 달로기는요. 결론은 얘기하면 뭐예요? 차단기를 열어놓은 선로를 확실하게 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달로기인데요. 이 달로기를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열고 닫는 개념이 아니라 회로를 쉽게 얘기하면 길을 변경할 때 회로를 이 회로 A 모선을 쓰다가 B 모선으로 바꾼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은 그죠? 이렇게 길을 바꿀 때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부하 회로 개폐 그냥 이것만 외우고 있는데 제가 실기이론 비법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바이패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즉 회로의 방향을 바꿀 때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합격했어요. 잘하셨어요. 웍스님. 자, 힘내시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일 없는데 3월 1일 날이 국경일이었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할 거니까 오늘 하고 내일도 또 질문을요 좀 미리 적으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옆에서
마라톤 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항상 여러분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자, 여러분들 더 좋은 강의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제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뭐냐? 가급적 모든 강의는 전부 다 2025년 강의로 다 바꾼다. 다 찍었어요. 거의 다 찍어갑니다. 거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복원에서의 정확성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만든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엔지니어 랩과 함께 두 가지를 우리가 원년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자고 했는데 이번 1회 전기기사 산업기사 필기 시험 보신 분들이 저한테 계속 그죠 카페에도 계속 들어와서 그 얘기해요. 와 똑같이 있어 막 이러는데 하여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전기기사 합격하시고 또 합격하셔서 취직 안 되면 고민 어디다 털어하실 거예요. 그죠? 특정인 모르는 카페 가서 그냥 글 쓰실 거예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